승무패 22회차 현미경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카디스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저는 카디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 픽으로는 이변 픽까지 무승부 무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부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로테이션 변수 및 최근 카디스의 끈적한 경기력이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첼시와의 챔피언스 리그 홈 경기를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첼시가 후반전에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우위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체력 소모가 생각보다는 적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 카디스전 이후에 3일 뒤에 첼시 원정을 떠나야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번 카디스전에서 주전자원들의 체력 안배가 어느 정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알이 1차전 첼시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이 두 골차 승리는 변수가 여전히 있는 스코어이고 무엇보다 현재 레알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우승 경쟁에 있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바르셀로나와의 승점이 13점 차로 뒤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라리가 우승 경쟁에 있어서 바르셀로나를 따라잡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격차라는 점에서 이 라리가보다는 챔피언스 리그에 보다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디스가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데 최근에 라리가 6경기만 놓고 보면은 카디스가 2승 3무 1패 획득 승점이 9점으로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보다 획득 승점이 1점이 높을 정도로 카디스가 최근에 기세가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라리가 홈 경기에서 세비야전 패배를 제외하면은 10경기에서 4승 6무 무패를 달렸었던 카디스의 끈적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카디스가 경기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강등권에서 탈출을 하면서 순위가 14위까지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이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4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카디스 역시 승점 획득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카디스가 리그 3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3경기 2무 1패로 무승부로 덜미를 많이 잡아왔던 전적은 레알로서는 상당히 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2번의 무승부를 거뒀을 때 굉장히 좋은 선방을 보여줬었던 레데스마라는 주전 골키퍼가 최근에 출전 정지 징계로 결장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처럼 이 레데스마 골키퍼가 라리가에서 세이브 횟수가 105번으로 두 번째로 많은 골키퍼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 레데스마 골키퍼의 공백이 느껴질 수 있는 카디스이고 무엇보다 이렇게 약팀 대 강팀 구도에서는 강팀이 일방적으로 슈팅을 굉장히 많이 때리기 때문에 선방 능력이 뛰어난 주전 골키퍼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주전 골키퍼 레데스마가 결정하는 카디스가 다소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올 시즌 패턴적으로 봤을 때 레알이 리그 2연패가 없었다는 점, 카디스는 2연승이 없었다는 점, 카디스가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라는 점, 양팀 최근 3번 맞대결 중 2번이 무승부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음 주 첼시 원정 일정을 앞둔 레알이 로테이션을 가동한다는 가정하에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레알이 챔피언스 리그 이후에 치른 라리가 경기 성적이 4승 2무 2패, 8경기 기준 승률이 50%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충분히 카디스의 무승부, 독식픽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번 경기는 카디스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독식픽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지로나와 엘체의 경기인데 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엘체 같은 경우에는 마요르카,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1승 1무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가 최근에 내리 3연패를 당하면서 다시 하락세에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엘체가 지난 바르셀로나, 오사수나전에서 상대의 전방 압박의 소유권을 잃고 실점 위기를 맞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엘체가 바르셀로나에게 0대4로 대패를 당했을 때 바르셀로나의 전방 압박의 공을 빼앗기면서 실점을 당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상대의 전방 압박에 고전을 하는 엘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전방 압박에 의한 득점이 5골로 이 세 번째로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방 압박에 의한 득점이 5골이나 되는 지로나이기 때문에 이 지로나의 퀄리티 있는 전방 압박이 효과를 발휘할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체를 4대0으로 꺾었던 이 바르셀로나보다도 오히려 지로나가 압박에 의한 득점이 바르셀로나보다 3골이 더 많다는 점에서 충분히 지로나도 압박으로 재미를 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로나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쇼패스로 공격을 전개하는 팀이고 상대의 전방 압박의 패스가 끊기면서 실점 위기를 맞는 경우가 있지만 엘체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가장 압박 강도가 떨어지면서 압박에 의한 득점 역시 한 골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지로나가 반대로 압박에 의해 실점을 하는 장면은 이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득점이 42골로 최다 득점 4위를 달릴 정도로 순위에 비해서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난 팀이고 특히나 이 플레이메이커 가르시아 선수가 라리가에서 2번째로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는 지로나의 에이스인데 최근에 이 가르시아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지만 직전 경기에서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가르시아가 돌아오는 지로나가 충분히 홈에서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력이 굉장히 부실한데 실점이 42골로 상당히 많고 리그 28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2경기밖에 없을 정도로 거의 매경기 실점을 하고 있는 수비가 약점인 것이 바로 지로나이지만 직전 경기에서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지로나가 0대0 무실점 경기를 하면서 시즌 첫 원정 무실점 경기를 했기 때문에 수비적인 자신감도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지로나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홈팀 지로나가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9번 경기는 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웨스트햄과 아스날의 경기인데 웨스트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벨기에 헨트 원정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체력적으로도 소진이 컸던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라이스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한 것을 비롯해서 많은 주전자원들이 경기를 소화한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상당히 큰 웨스트햄이고 더욱이 헨트를 상대로 경기 내용 자체가 굉장히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헨트가 슈팅을 무려 20개나 때렸지만 웨스트햄은 슈팅이 4개로 굉장히 적었고 후반전에 헨트에게 득점 기회를 여러 차례 내주면서 역전까지 허용을 할 뻔했던 경기 내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적으로나 전력적으로 누수가 심했던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헨트의 측면 공격에 의해서 실점을 하는 장면이 그려졌던 웨스트햄인데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르티넬리, 부카요 사카 양쪽 측면 자원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헨트의 측면 공격에도 고전을 했던 웨스트햄이 아스날의 측면 공격에도 그 이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아스날이 웨스트햄 상대로 7경기 6승 1무 압도적인 천적 면모가 있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웨스트햄보다 우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웨스트햄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성적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지만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컨퍼런스 리그 이후에 치른 EPL 경기 성적이 3승 2무 4패로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확실히 유럽 대항전 이후에 치르는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체력 안배나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직전 리버풀 원정에서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현재 2등인 맨시티와의 승점 차가 좁혀졌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우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웨스트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헤타페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헤타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핵심 중원 플레이메이커 2명인 페드리와 프랭키 더용 선수의 부상 공백이 느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지로나와의 홈 경기에서도 0대0 무승부에 그쳤던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확실히 중원 플레이메이커 부재에 따른 공격력 저하가 드러나고 있는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페드리와 더용 선수의 부상 복귀 시점이 헤타페전은 가능성이 다소 떨어지고 다가오는 아틀레티코전에 복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 헤타페 원정에서도 이 페드리와 프랭키 더용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1월달 헤타페와의 홈 경기에서도 바르셀로나가 비교적 힘들게 1대0으로 신승을 거뒀는데 그래도 당시에는 바르셀로나의 주포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정상 출전이 가능하다는 점은 바르셀로나에게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헤타페가 최근에 홈 경기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2경기 1승 1무로 강했다는 점과 최근 라리가 홈 경기에서 3승 1무 무패 끈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헤타페이기 때문에 이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회차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가 나란히 원정 경기로 들어와 있는데 공교롭게도 상대가 모두 최근에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카디스와 헤타페라는 점에서 적어도 레알이나 바르셀로나 두 팀 중 하나는 부러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레알과 달리 현재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라리가 우승 경쟁에만 집중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2등을 달리고 있는 레알과 승점차가 13점이나 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승점에 여유가 있는 바르셀로나이지만 아직 리그가 10경기나 남아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3시즌간 라리가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으로서는 우승을 차지하더라도 레알과 압도적인 차이를 벌리면서 우승을 차지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바르셀로나가 남아있는 리그 10경기 중에서 아틀레티코, 라이오, 베티스, 소시에다드, 셀타비고, 오사수나 같이 다소 까다로운 중상위권 팀들 간의 매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헤타페처럼 하위권 팀과의 경기는 무조건 잡아둬야 수월한 경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포 공격수 위날 선수와 마요랄 선수가 A매치 기간 이후에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골 감각이 다소 떨어져 있고 헤타페가 좋은 것이 바로 세트피스 한방, NS 위날 선수의 오른발 직접 프리킥 한방이 상당히 날카로운 팀인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딱 한 골로 세트피스 수비도 상당히 강력한 팀이라는 점에서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11번 경기는 헤타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노팅엄과 맨유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2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직전 세비야와의 유로파리그 홈경기 2대2 무승부로 인해서 상당히 잃은 것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세비야에게 극장골을 내주고 홈에서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사기적으로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특히나 핵심 수비수인 리산드로와 바란 선수가 나란히 부상 여파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번 노팅엄 원정에서 수비 공백이 상당히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맨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 경기에서는 15경기 실점이 딱 8실점으로 홈에서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는 무실점 경기가 무려 9경기나 될 정도로 수비 집중력이 좋은데, 이 문제는 원정에서는 실점이 홈보다 21골이 증가가 되는 수비적인 약점이 맨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뜩이나 원정 실점이 늘어나는 맨유가 수비 쪽에서 바란과 리산드로 선수의 공백까지 느껴진다면 상당히 수비적인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맨유의 에이스 공격수인 레시포드 선수가 사타구니 부상 여파로 몇 경기 더 결장이 예상이 되는데, 올 시즌 맨유가 노팅엄을 상대로만 3경기 3연승을 거뒀을 때 이 레시포드 선수가 노팅엄을 상대로 3경기 2골 3도움 킬러 면모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맨유가 레시포드 선수의 공백에 따른 화력 저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반대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9경기 3무 6패 하락세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홈 경기에서만큼은 최근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11경기에서 4승 6무 1패, 패배가 딱 1패밖에 없는 노팅엄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에서는 리버풀에게 1대0 승리, 첼시와 맨시티를 상대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홈에서만큼은 강팀들을 상대로도 끈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노팅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이 모두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라는 점에서 홈팀 노팅엄이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기복이 세 번째로 심한 팀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맨유가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다소 높지 않나 싶습니다. 맨유의 주중 유로파리그에 따른 체력 누수와 공격 및 수비 쪽의 핵심 전력 누수, 맨유의 원정 성적 기복과 수비력 저하, 노팅엄 특유의 홈발을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다소 이변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2번 경기는 무패의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알메리아의 경기인데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사실 경기력적으로는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의심할 건덕지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틀레티코가 최근에 라리가 12경기에서 9승 3무 무패 절정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상대팀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 원정 경기에서 성적이 0승 4무 9패로 라리가 20개 팀들 중에서 유일하게 원정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원정 성적 꼴찌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메리아가 아틀레티코 원정에서 뭔가 이변을 만들어내기에는 경기력적으로 상당히 가능성이 떨어지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공격수 뚜레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이 뚜레라는 공격수가 지난 아틀레티코와의 맞대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을 때 득점을 했었던 선수라는 점에서 이 뚜레 선수의 공백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강점이 있는 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10골로 가장 많은 것이 알메리아인데, 이 문제는 아틀레티코가 수비 상황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딱 3골로 세트피스 수비력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알메리아의 중앙 수비수 바비치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만 2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고,
알메리아의 세트피스 키커인 이 로베르토네라는 미드필더 역시 올 시즌 7개의 어시스트 중에서 대부분의 어시스트를 이 세트피스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메리아가 여전히 세트피스로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아틀레티코의 상승세와 알메리아의 원정 경기력 기복, 그리고 알메리아의 최대 강점인 세트피스에서 아틀레티코가 수비력이 좋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경기력적으로는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의심할 근거는 없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아틀레티코가 2위 레알 마드리드의 승점이 2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2위 탈환까지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3번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발렌시아와 세비야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통계처럼 양팀 모두 라리가에서 측면 크로스를 자주 활용하는 팀인데 양팀 나란히 측면 쪽에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렌시아가 경기당 평균 크로스가 24회로 가장 많은 팀이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22회로 세 번째로 많은 팀인데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측면 자원인 클라이베르트 선수의 컨디션이 좋았지만 부상으로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비야 같은 경우에도 핵심 왼쪽 측면 수비수인 아쿠냐 선수와 백업 측면 수비수 텔레스 선수까지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세비야 특유의 왼쪽 측면 공격력과 수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맨유 원정을 다녀왔지만 극장골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세비야가 감독이 교체가 됐는데 이 맨딜리바르라는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최근에 모든 대회 3경기 1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엔네실이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골 감각이 좋기 때문에 세비야 쪽이 최전방에서 묵직함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카바니 선수가 최근에 부상 이후에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은 세비야 쪽이 근소하게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세비야 역시 엔네시리 선수와 호흡이 잘 맞는 미드필더 파페 게에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엔네시리 선수의 골 결정력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유로파리그 원정에 따른 체력 누수와 올 시즌 유럽 대항전 이후 치른 라리가 경기 성적이 세비야가 3승 4무 3패로 기복이 있었다는 점, 발렌시아가 홈발을 받는 팀이라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쉽게 승리까지 노리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순위가 13위이지만 강등권인 발렌시아와의 승점 차가 5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세비야로서도 승점 획득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에서 홈발을 가장 많이 받는 팀이 바로 발렌시아라는 점에서 최근에 양팀 맞대결 팽팽한 무승부가 많았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4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7억 3,400만원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22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